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 독서의 즐거움을 찾아드립니다. 북덕방 1041호. 북덕방 1041호. 북큐레이터 책 읽는 리더 이다연 씨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특정 주제와 관련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띵동 입독했습니다 시간인데요. 어떤 주제와 책을 준비해 오셨죠? 네, 저희 북덕방 1041호 코너가 도서관, 책방, 책 이야기와 더불어 같이 읽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다양한 소재를 다루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읽기가 아니라 쓰는 사람,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쓰기. 자, 이 주제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네, 저는 기록을 잘한 덕분에 지금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. 네.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월계부와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고 있고요. 그 습관을 확장시켜서 보도기사, 격월간지, 각종 홍보글을 쓰는 직업을 가졌고요. 이후에는 책 서평과 에세이, 소설 등을 꾸준히 쓴 걸 차곡차곡 남겨뒀어요.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북큐레이터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이라서 그만큼 제게 기록이란 건 뜻깊은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. 네,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도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. 네.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쓰셨다. 네, 한 5년 쓰셨어요? 아,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나이가 이제 또 나오게 되네요. 아니, 그렇다면 다연 씨처럼 쓰는 사람,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책 있나요? 네, 오늘 가져온 책은 김신지 작가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입니다. 이 책의 부제는 잊지 않으려고 시작한 매일의 습관입니다. 저는 이 부제를 보고 내가 그런데 싶어서 덥석 책을 집었어요. 사실 제가 거창한 이유로 쓰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.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그랬거든요. 제 별명이 붕어예요. 아, 솔직하세요. 이유가 그런데 참 귀엽거든요. 그런데 이제 뭐 멋진 글을 써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다짐으로 이렇게 또 시작하신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둘 다이어리에 남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쓰는 일을 계속하고 그 남긴 기록을 한 번씩 복기하다 보니 삶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. 네? 그때 기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깨달았어요. 이 책은 기록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기록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일깨워줍니다. 중간중간 기록 연습하는 칸이 있어서 따로 노트를 살 필요 없이 책에 바로 쓰면 돼서 굉장히 실용적이에요.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. 기록이 숙제가 되지 않기를, 어디까지나 즐거워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기록은 내 고유한 일상을 미래의 나에게 잘 보내주는 것입니다. 기록이 숙제가 되지 않기를,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. 듣고 보니까 읽는 것만큼 기록을 통해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이제 많은 책 중에서도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? 네, 우선 작가님이 기록에 굉장한 진심이세요. 사실 김신지 작가님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책을 내셨어요. 24절기에 따라 살아본 일련의 이야기인 제철 행복, 좋아하는 것에 대해 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, 소소한 일상 속 재미를 찾아가는 평일도 인생이니까 등 같은 작가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책이 굉장히 다채로워요.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책의 주제가 다르고 이 책들이 발간된 텀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. 그런데 책의 내용이 다들 너무 알찬 거예요. 네. 그러다 좋은 기회로 2달 전에 북 콘서트를 다녀와서 이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. 네. 정답은 기록이었어요. 그만큼 많은 기록들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계셨나요? 우선 5년 일기라고 매년 같은 날에 서너 줄 정도 하루에 있었던 일을 쓰고 계셨어요. 이 일기의 장점은 언제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. 또 작은 기쁨이 된 순간을 남기는 행복의 히읗 일기, 창밖 풍경, 사랑하는 것들을 수집한다고 하셨어요. 보통 새해가 되면 사는 것 중 하나가 다이어리잖아요. 그렇죠. 쓰든 안 쓰든 꼭 하나씩 장만은 하죠. 네. 1월 1일부터 며칠간은 막 스티커도 붙이고 별별 걸 막 다 쓰다가 점차 시들해지기 마련인데 쓰다 보니 어제랑 별다른 것 없고 또 오늘 남길 만한 이야기가 없어서 하루 이틀 안 쓰다가 불현듯 생각나서 다시 쓰려고 하면 앞에 빈칸들이 되게 좀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. 맞아요.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기록을 지속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, 그리고 변하는 기록을 받아들이기. 지금 왜냐면 제 다이어리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네, 지금 그 빈칸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방금 얘기를 듣고 죄책감 가지지 않기, 네. 가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자,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록이라는 게 나의 과거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는 귀중한 밑바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과거를 통해 나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책이 제게 좀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, 이 책에 울산박물관 기증품이 나와요. 울산박물관 기증품이요? 네. 작가님이 울산 분이신가요? 아니요. 여쭤보니까 연고도 없다고 하셨어요. 이 기증품은 지난 2019년에 울주군에 사시는 김홍섭 어르신께서 본인이 65년간 써온 일기를 기증하셨는데, 어르신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평범한 분이세요. 그럼 일반 시민의 일기가 어떻게 울산박물관의 기증품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? 네, 어르신께서 매일 날씨랑 그날 한 일을 간략하게 남기셨어요. 일기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. 어떤 날은 옹기 30원, 점심 5원 이렇게 그날 산 것들을 적어 놓거나 논에 거름 준 거, 고기 잡은 거, 송아지가 태어난 일같이 정말 사소한 일들이 적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게 울산의 농촌사가 그대로 담겨 있고요. 어르신이 쓰신 용어 중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방언이 있어서 방언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또 개인의 기록이 역사가 된 건데, 그럼 지금 울산박물관에 가면 이 일기들을 볼 수 있나요? 울산박물관에 확인해보니 아쉽게도 지금은 전시 기간이 아니라 직접 이 일기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. 직원분께 물어보니까 기증품이 워낙 많아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한다고 해요. 결론은 그만큼 기록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나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.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새 비료를 뿌리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땅을 다져라. 거창하게 뭔가를 남기려고 하기보단 우선 지금 펜을 들고 딱 한 줄 써보세요.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. 네,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